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정부 데이터를 가지고요.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 또 우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는 이 콘크리트 왕국의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말 압도적인 숫자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2024년, 바로 지금 대한민국 땅에 서 있는 건물의 총 개수가 바로 이겁니다. 742만 동. 와, 정말 많죠? 근데요, 건물의 개수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이 건물들의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친 크기입니다. 무려 43억 제곱미터가 넘어가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축구장 12,000개를 넘게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넓은 면적이라고 합니다. 와, 대한민국은 정말 거대한 건축물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콘크리트 왕국,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탐험해 보시죠. 전체적인 큰 흐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는 집, 또 일하는 공간을 살펴볼 거고요.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미묘한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스카이라인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반적인 큰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건물들이요, 그냥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건물의 덩치 자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건물의 개수 자체는 10년 동안 연평균 0.7% 정도로 완만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의 총 면적은 2.2%나 늘었어요. 성장률이 3배 이상 차이 나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맞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 하나하나가 과거보다 훨씬 더 크고 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어지는 건물들은 주로 어떤 종류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바로 주거 공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이 차트 하나면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우리가 왜 스스로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르는지요. 보세요. 전체 주거 공간의 무려 65%, 거의 3분의 2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 아파트 쏠림 현상은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의 변화를 보니까 아파트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에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단독주택은 오히려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또 전국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지역마다 그 색깔이 아주 뚜렷합니다. 아파트가 85%를 넘는 신도시 세종이 있는가 하면 또 전남 같은 곳은 여전히 단독주택이 강세고요. 서울은 다세대 주택, 제주는 연립주택 비중이 높은 것도 재밌는 특징이네요. 자, 집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번엔 우리가 일하고 또 돈을 쓰는 곳이죠. 상업용 공간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상업용 건물하면 높은 빌딩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 식당, 병원, 학원 같은 곳들이거든요. 이 1종, 2종을 합치면 벌써 50%가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수도권은 근린생활시설 다음으로 높은 게 바로 오피스 빌딩, 즉 사무실이거든요. 무려 27%나 돼요. 반면에 지방은 오피스 비중이 그 절반 수준이고 다른 상업시설들이 골고루 커져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일터 중심, 지방은 생활상권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한국 건축 시장의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볼 건데요. 바로 오래된 건물과 새로 짓는 건물 사이에 이 팽팽한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4.4%. 이 숫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건물 2채 중 거의 한 채는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와, 사실상 전국이 하나의 거대한 재개발, 재건축 대기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이제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막 지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오는 신호가 좀 이상합니다. 먼저 미래를 보여주는 건축 허가 실적. 이게 9%나 줄었어요. 앞으로 건물을 덜 짓겠다는 신호일까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건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착공 면적은 오히려 6.7%나 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공사를 다 끝낸 준공 면적은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 이 엇갈리는 세 가지 신호, 이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아마도 이런 겁니다. 건설사들이 예전에 시작했던 공사는 빨리 끝내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건 굉장히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서 아주 명확한 트렌드가 하나 보입니다. 한국은 점점 더 위로, 더 높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의 스카이라인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고층 건물 허가 면적을 보면요. 특히 30층 이상 건물 허가가 전국적으로 23.8%나 들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뜯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고층 빌딩 붐을 이끄는 곳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도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권은 오히려 제자리 걸음인데 지방에서 허가 면적이 무려 40% 가까이 폭증했어요. 이제 마천류 경쟁은 더 이상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전국적인 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지금, 과연 10년 뒤 대한민국의 도시 풍경 그리고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